안녕하세요. 요즘 AI 코딩 도움이 많이들 쓰시죠? 근데 쓰다 보면 뭔가 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하고 AI와의 협업을 아주 예측 가능한 강력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왜 AI 코딩이 꿈과 현실이 다른지 그 역설적인 상황부터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인 바이브 코딩이 대체 뭔지 파헤쳐 볼 겁니다. 그 다음엔 아예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서 마치 시스템을 설계하듯이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구체적으로 5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미래까지 함께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마 AI로 코딩 좀 해보셨다 하는 개발자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바로 그 감정, 이 꿈과 현실의 괴리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죠. 이게 참 그렇죠. 한쪽에서는 AI가 막 깨끗하고 빠르고 완벽한 코드를 짠다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그런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맨날 버그나고 일관성도 없고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엄청난 좌절감만 느끼게 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분석을 제시한 전문가는 이 문제의 원인을 딱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바이브 코딩. 이게 뭐냐면요. 어떤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그냥 대화하듯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고 프롬프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나오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계획이 아니라 어떤 감이나 분위기에 의존해서 코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 바이브 코딩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문제인지, 왜 이런 식의 체계 없는 협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비일관성입니다. 아, 이거 정말 답답하죠. 어제는 변수명을 스네이크 케이스로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던 녀석이 오늘은 갑자기 캐멜 케이스로 툭 내뱉는 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발산인데요. 이건 더 황당합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함수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막 의욕에 불타서 클래스 전체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청하지도 않은 기능을 막 추가하면서 복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AI가 아직 멍청해서? 성능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AI한테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확한 기준을 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AI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추측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학습한 수십억 개의 코드 예제들? 근데 그 예제들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냥 확률적으로 이게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데? 하면서 답을 던져주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책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코드를 짜는 코더가 아니라 AI가 일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AI와 협업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 바로 마인드셋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스템을 제안한 개발대장님도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고 해요. 수년간 AI랑 정말 씨름을 했대요. 계속 고치고 또 고치고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다가 마침내 깨달은 거죠. 아, 이게 AI가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쓰는 내 접근 방식이 잘못됐던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해결책은 이겁니다. AI를 무슨 소원만 빌면 다 들어주는 지니처럼 대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대신에 아주 재능은 넘치는데 아직 경험이 부족한 주니어 개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주니어 개발자한테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명확한 기준, 잘 정의된 프로세스, 그리고 길을 안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아키텍트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진짜 실용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청사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AI 협업을 위한 5개의 기둥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5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작업의 순서인 워크플로우. 둘째, 역할과 책임인 에이전트. 셋째, 행동 원칙인 규칙.
넷째, 맥락과 기준이 되는 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을 유발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5가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AI가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게 아주 일관성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워크플로우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AI가 일을 할 때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고정된 작업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작업이든 무조건 1단계 요구사항 분석, 2단계 설계, 3단계 구현, 마지막 4단계 검증,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반복 가능한 개발 프로세스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에이전트입니다. 이건 마치 팀을 꾸리는 것과 같아요. 한 명의 많은 코더한테 모든 걸 다 시키는 게 아니라 AI에게 아주 구체적인 역할을 나눠주는 거죠. 예를 들어, 너는 구현 전문가야. 너는 테스트 전문가. 너는 문서화 담당.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각자 전문 분야를 정해주면 AI가 헷갈리지 않고 자기 일에만 집중해서 성능이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규칙입니다. 이건 AI의 핵심 가치관 같은 거예요. 아주 높은 수준의 원칙을 정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먼저 물어봐. 코딩부터 하지 말고 설계부터 해 같은 것들이요. 이런 핵심 원칙들을 시스템 프롬프트에 깍 박아두면 AI가 행동할 때마다 이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둥, 이게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정보 관리입니다. AI가 맥락을 잃어버리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걸 막으려면 참고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줘야 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더큐멘트 폴더 아래에 왜에 해당하는 코딩 스타일 가이드 같은 건 스탠다드 폴더에, 무엇에 해당하는 기능 설계 문서는 컨텍스트에, 그리고 어떻게 해당하는 템플릿은 템플릿 폴더에, 이렇게 구조화된 저장소를 만들어서 AI에게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일종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기둥, 바로 명령어입니다. 이건 일종의 자동화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매번 길게 문장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execute_design_task처럼 미리 약속된 간단한 명령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명령어 하나로 복잡한 작업들이 착착착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이 매번 똑같은 방식으로 실수 없이 실행되는 걸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규칙, 정보, 명령어, 이 5가지 기둥이 하나로 합쳐져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효과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이건 실제 사례인데요. 이 시스템을 만든 개발자 본인의 경험입니다. 예전에 직접 손으로 코딩했을 때 2주나 걸렸던 아주 복잡한 스레딩 시스템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AI 시스템을 딱 적용했더니 믿어지시나요? 단 3시간 만에 완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2주가 3시간으로 줄어든 거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AI에 뒤치다꺼리를 하면서 씨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알아서 AI를 정답으로 이끌어주는 거죠. AI는 이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코드를 구현하고, 스스로 테스트하고, 또 스스로 버그를 고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정한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앞으로 AI 시대의 개발은 단순히 더 기발하고 똑똑한 프롬프트를 짜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AI가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더 나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드시겠습니까?